안녕하세요. 해성김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해외 선물 오전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큰 흐름부터 보면 나스닥은 200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 진행한 후에 2007년 말부터 대파동 2파동이 2008년 말까지 진행되었고, 대파동 3파동은 이후 2021년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4파동은 2022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파동 5파동 진행 중인 구간인데, 이 5파동은 중파동 1, 2, 3파동을 마무리한 뒤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주에 이전 저항선을 크게 뚫어주면서 4파가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하는데, 그렇지만 오늘 내일 급하락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이 저항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조정이 다시 한번 이 채널 하단을 향해 진행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11일부터 하락 파동을 시작해서 1, 2, 3, 4, 5 파동으로 W파, 반등 X파, 이후 하락 Y파로 WXY 하락 파동을 마무리한 후에 반등이 시작되었고, 반등은 1, 2, 3, 4, 5로 선도 세기형 1파, 이후 하락 2파 진행된 후에 현재 3파가 마무리되었거나 한 파 더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5파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파가 끝났으면 A, B, C로 크게 빠지는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은 조금 확실하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전일 상황 보면 전일 11시에 이 고용지표 수정치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재차 다 말아올리는 모습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조정 구간 길이까지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 파동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2 주고 1, 2, 3, 4, 5로 3파동 연장, 이후 4파동, 이후 5파동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전일 상승세가 강했기 때문에 한 파동 더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한 파동 올라간다면 저번에 2만 100까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5파동까지 종결한 후에 A, B, C로 크게 빠진 뒤에 그렇게 되면 1, 2, 3, 4 마치고 5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한 구간이고, 제가 지속적으로 최근 영상들에서 말씀해 오지만 상승세가 조금 더 남았더라도 결국에 지금 조정 없이 달려온 큰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르더라도 먹을 것은 별로 없는 장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 이런 손절가도 터치하기 쉽고, 또 올랐다가 급격하게 내리고 이런 장이 연출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은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보유자분이라면 홀딩 해볼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는 절대 불가능한 구간이고요. 충분히 오른 다음에 하락하는 모습 보일 때는 숏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도 이전 고점을 손절가로 잡고 숏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S&P로 봤을 때는 똑같이 7월 중순부터 ABC로 W파, 반등 X파, 하락 Y파 진행한 후에 1, 2파 마무리 후 3파 진행 중인 구간이고, S&P 또한 3파가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1, 2, 3, 4, 5로 한 파동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되, 신규 매수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구간이 있고,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손절가는 꼭 잡고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30년물 채권 선물 보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은 20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 12월 말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은 올해 4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대파동 3파동 구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3회 1파동은 선도 세기형으로 1파 마무리한 후에 ABC 하락 2파동 진행되었고, 이후 3회 3파동 구간이고요. 3회 3파동은 다시 한번 1 ABC 이후 3 삼각수렴 4파 이후 이제 5파가 막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짧은 보고로 보시면 삼각수렴 4파를 상방 돌파해 준 후에 1파 나온 뒤에 2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은 1ABC로 1, 2일 수도 있고, 1파가 여기서 끝난 것이라면 1ABC로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번 주 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온다면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매수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오히려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 아니라면 더 내려왔을 때 추매를 해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대파동 3회 3회 3파동을 202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간은 이 중에서도 소파동 5파동 진행 중이며, 이 소파동 5파동은 다시 한번 1 ABC 러닝 플랫 진행 후에 3파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파는 현재 1, 2, 3, 4, 5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구간에서 지금 1, 2, 3파까지 마무리한 후에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4파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영상에서 살짝 상승이 나오곤 있지만 크게 하락이 났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듣고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한 차례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해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게 1, 2, 3, 4, 5가 아니라 1, 2 주고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1, 2, 3파동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도 금의 상승은 더 진행될 수 있다. 이 구간에서는 제가 추세선 맞고 팔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차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가격이라도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전일 이때 하락 나왔을 때 사셨다면 더 좋았겠죠. 저는 이제 2540대 두 개 사서 2550에 하나 팔고 다시 한번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상승이 나온 뒤에 2022년 3월부터 하락을 시작하였고요. 하락 파동은 ABC로 W파, 이후 반등 X파, 이후 Z차, 삼각수렴 Y파를 그리고 있거나 다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일 보시면은 이전 삼각수렴 하단에 닿으면서 아직도 삼각수렴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매수 타점이 되겠죠. 아주 좋은 매수 타점입니다.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인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리는 척 하다가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동 카운팅이 이게 아닐 경우 말이죠. 파동 카운팅은 과거의 차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옳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전부터 계속 지지되었던 수렴선이고 파동 카운팅 지금까지 들어맞아 왔기 때문에 우선은 사볼 수 있고 손절가만 타이트하게 잡으면 되겠죠. 이전 77.5를 손절가로 잡으면 뭐 손해 없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만약에 71.5를 이탈한다면 조금 더 상황 보면서 이게 올라올 차트인지 하방으로 깨고 내려갈 차트인지 보고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71.5 기준에 걸어놨던 게 매수 체결돼서 홀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평단이 이제 뭐 72.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깨는 듯 하다가 올라와 줬죠. 이런 무빙들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깨는 무빙 보일 수 있고 이게 아예 하락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하단을 깨는 무빙 보인다면 재차 바로 올라와 주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무빙 보일 때 다시 사셔도 되고요. 지금 구간은 이전 저점 손절가로 잡고 들어가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손절가는 0.5 이하인 반면에 익절가는 거의 6을 버는 거니까 12대 1의 손익비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알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N 차트 보겠습니다. N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우하향해왔던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차트는 매매하기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이전에도 241선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새 엔켈이 자금 청산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대두되면서 불안한 시장이죠. 그래서 다른 자산에 대한 해칭을 위해서라도 N을 가져갈 수 있고 현재 차트 모양만 보면 N 차트가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N은 7월 11일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1, A, B, C 2파동 진행 후에 3파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3의 1, 3의 2, 그리고 3의 3의 3을 이런 식으로 연장파동 형식으로 그려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홀딩하고 있고요. 전일 6,873에 매수 들어갔는데 손절가 잡고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손절가 터치하고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들고 있던 물량만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차트 모양만 보면 결국 더 올라줄 것으로 보긴 하고 있어요. 손절가 잡는다면 이전 저점인 6,831 잡고 홀딩 하시거나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기에는 근데 손절가가 좀 커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습니다. 러셀 보겠습니다. 러셀은 대파동 1파동을 23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중순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대파동 3파동이 진행되다가 꺾인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가 깨져서 별로 안 좋게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간에서 나스닥이 급락 후에 올라줄 때 러셀은 큰 반등을 못 해줬죠. 이런 채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채널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그래도 꽤 좋은 상승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며칠이라도 주춤해 준다면은 차트가 별로 더 다시 안 좋아지거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파동 카운팅이 유지되려면 1, 2, 3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급락 구간을 빠르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꺾이게 된다면은 이 채널 하단을 하방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A, B, C로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수하고 계신 분이라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은 손절가 나왔죠. 2145 기준으로 손절가 잡고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잡으셨던 분이라면 이게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시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2145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수익은 먹을 수 있고 손절은 짧게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러셀도 지금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매도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